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한 애널리스트가 이제 중국의 CBDC,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위협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은 19일 싱가포르 스타워즈 그룹 소속 애널리스트인 신디 왕이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가 현재 결제 산업에서 큰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의 암호화폐에 관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네,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미중 무역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 위기를 이겨 나가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다음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논문이 암호화폐 국가 정책에 건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인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최근 미국 뉴욕대, 캐나다 맥길대 연구원이 민간 디지털 화폐가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암호화폐가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며 정책에 건전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논문에 따르게 되면 민간 디지털 화폐는 지역 투자 경쟁을 촉발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한편 투자를 촉진한다면서 또 지역 경제 내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허용하면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미국에서도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바람이 네,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금씩이지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팩트이죠. 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강해지고 있고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이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혹여나 중국에 빼앗기지 않을까 생각하는 미국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지난 7월에 이루어졌던 상하원 청문회에서 마이클 크라포 상원 의원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잠재력과 위험성을 모두 안고 있지만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면서 미국이 이 두 분야의 선두에 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캐서린 마린 의원도 블록체인의 무궁무진한 이런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중국보다 선도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죠. 네, 하지만 이러한 친암호화폐적인 움직임도 있지만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을 그저 위험한 투기 수단으로 보는 움직임도 적지 않은데요. 네, 미중 무역의 여파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피델리티 자선 기금이 리플 XRP를 기부용 암호화폐 명단에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거대 금융회사인 피델리티의 자선기금은 현재 세계 3위의 암호화폐 리플 XRP를 기부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난 주말 이제 더 블록과 공유된 발표에 따르게 되면 피델리티 자선기금은 2015년부터 암호화폐를 기부금으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4개만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XRP를 이제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현재 이제 피델리티 자선기금은 4년간 암호화폐로 수령한 기부금이 1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도 기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리플 XRP로도 기부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기사죠. 네, 피델리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7조 2천억 원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현재 13,000개 이상의 기관 투자자를 보유를 하고 있고 고객 수만 해도 2,7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네, 2,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회사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가 기부 문화에 소개된 지 5년도 되지 않았지만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암호화폐 기부금이 70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1년 사이 거의 10배 가까이 성장을 했다고 하네요. 네, 2015년부터 피델리티 자선기금은 암호화폐를 기부금으로 받기 시작했는데 이렇게까지 규모가 성장을 한 거죠. 네, 암호화폐를 기부금으로 이용하자는 운동은 비영리 단체인 비트기부가
2013년 비영리 단체들로 하여금 비트코인을 기부금으로 받도록 지원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후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코인베이스가 비영리 단체 지원을 위한 자체 서비스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면서 힘을 얻었죠. 피델리티도 이에 한몫을 했습니다. 피델리티는 암호화폐 수용 결정 이후에도 꾸준히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전체 기부금 중에 암호화폐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미미한 편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중이니 만큼 후에 더욱더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바이낸스의 공동 창업자가 스테이블코인 각국 법정화폐를 대체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 공식 트위터에 따르게 되면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 허이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스테이블코인이 각국 법정화폐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업계 기준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특히 리브라가 백서를 출간 이후로 더욱더 거세졌는데,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바이낸스가 자체 스테이블코인 비너스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리브라에 관한 그리고 이 비너스에 관한 기사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온 것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페이스북 리브라와 경쟁하는 자체 프로젝트 비너스 계획 발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제 최고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죠. 세계 글로벌 1위 거래소인데 전 세계에 현지화된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오픈 블록체인 프로젝트 비너스를 계획한다고 합니다. 바이낸스는 이제 페이스북 리브라와 유사한 비너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바이낸스에 따르면 비너스는 전 세계 법정 화폐로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개발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바이낸스 거래소는 기존의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인 바이낸스 체인과 폭넓은 사용자 기반 그리고 이미 확립된 글로벌 규제 준수 수립 등을 고려하여서 새로운 화폐 통화 생태계를 출범시키기에 좋은 위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힘을 실어줄 새로운 통화 생태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 기업, 기술회사, 기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협력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바이낸스의 비전이 세계적 규모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트너를 모집하여서 새로운 개방적인 얼라이언스와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개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발표에서도 언급했듯이 바이낸스 체인은 이미 영국 파운드와에 고정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 BTCB 그리고 BGBP를 포함한 여러 가지 고유 자산과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을 하고 있죠. 이러한 기존의 인프라와 규제 체제를 경험하여서 그리고 본인들의 경험치를 살려서 비너스 프로젝트를 이렇게 가동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비너스 청문회가 열리게 될까요? 대놓고 리브라와 경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소식이 이제 미 상원 의원, 하원 의원 귀에 들어갔겠죠. 아마 다 알 겁니다. 며칠 안에 무슨 얘기가 또 하나 나오긴 하게 될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비너스 백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보게 되면 리브라와 하는 역할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허이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각국 법정화폐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본인들의 비너스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것이라는 야심찬 포부를 나타낸 것일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 바이낸스의 CG가 페이스북과 리브라 토큰을 상장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 중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그때 한 말이 이제 모든 통화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을 때 제 역할을 한다면서 리브라 토큰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도록 페이스북도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리브라가 암호화폐 생태계의 중요한 역할 그리고 좋은 일이다라며 페이스북 정도의 규모와 영향력 그리고 자원을 보유한 회사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더 진지해졌다. 리브라 프로젝트 소식 너무
반가운 소식이다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그 좋은 거 너네만 하지 말고 우리도 하자라는 마음인지 한번 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최근 이제 벡트가 정식 오픈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겁니다. 네, 벡트 비트코인 선물이 일본 내 서비스는 FATF 심사 영향으로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 구미, 즉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수요가 보여지고 있는 것을 관계자가 밝혔는데 일본 시장은 FATF의 심사로 출발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과 미국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출시 예정만 밝혔을 뿐이므로 구체적인 숫자는 나타낼 수 없지만 일정 수의 문의와 수요가 이미 보여지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네, 한편 일본 시장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되면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 3주 동안 예정된 FATF 즉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일본 방문 심사를 앞두면서 선물 출시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벡트 CFTC의 이제 자기 인증 과정을 통해서 현물 결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9월 23일 출시하는 것을 발표를 했죠. 네, 벡트의 CEO가 나와서 이번 3분기 안에 발표를 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그 약속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네, FATF가 이제 여러 방면에서 근데 암호화폐 시장의 발목을 조금 잡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 기사에서는 일본만 지연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암호화폐 시장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테더, 이오스, 이더리움 클래식 과대평가 안 된 암호화폐 탑3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가 암호화폐 분석 데이터 플랫폼 더타이가 진행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가장 과대평가 수준이 낮은 암호화폐는 테더라고 전했습니다. 네, 더타이는 이제 거래량 대비 트윗 활성도를 기반으로 450여 개의 암호화폐의 과대평가 정도를 진단을 했는데 그 결과 테더가 0.00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점수가 낮을수록 과대평가 정도가 낮다, 즉 과소평가가 된 거다라고 언급이 돼 있네요. 네, 이에 대해 이제 미디어가 테더가 트위터상에서 과도하게 홍보되는 감은 없지 않으나 하루 평균 200억 달러의 거래량으로 인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에 다음은 이오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코스모스가 가장 과소평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네요. 네, 그러면서 반면 시가총액 기준 메이저 암호화폐 중에는 이제 리플이 4.0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네, 리또 속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도 그냥 안정적인 점수를 받았네요. 네, 반면에 이제 가장 과대평가된 암호화폐로는 네, 토큰페이가 꼽혔는데 토큰페이 그리고 일렉트로넘, 네, 드래곤 체인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네, 토큰페이, 일렉트로넘, 드래곤체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데요. 네, 아주 재밌는 기사죠. 네, 과대평가 안 된 것은 사실 리블 XRP가 1위여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의 매주 쏟아지는 호재들만 정리해도 사실 네, 3박 4일을 말해도 네,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호재들을 모두 눌러버리고 꿋꿋이 가격이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다른 의미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이제 과대평가된 이제 암호화폐 마지막 언급해드린 토큰페이와 일렉트로넘 그리고 드래곤체인. 네, 드래곤체인은 무슨 네, 게임 이름 같기도 하네요. 네, 셋 다 처음 들어보는 코인인데 좀 궁금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토큰페이는 이제 란제리 회사인 네이키드 그룹에 지분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구글에 토큰페이라고 쳐보시면은 네, 올해 최고의 기대주다라는 게 첫 페이지에 딱 뜨게 됩니다. 네, 참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여기에 다음 네, 그 과대평가된 것 중에 일렉트로넘이 실제로는 이제 일렉트로늄이라고 하네요. 네, 이 코인은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송금 및 결제 서비스를 위한 암호화폐라고 하는데 살짝 리블 XRP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보니까 PC 말고도 모바일로도 채굴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드래곤 체인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블록체인에 통합해서 비즈니스 데이터 및 운영을 보호하는 체인이라고 하네요. 비영리 법인인 드래곤
체인 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면 진짜로 드래곤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별의별 코인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빵형의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네, 현존하는 코인의 99%는 없어질 것이다. 갑자기 이 말이 왜 생각이 나는 걸까요? 네, 외신이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웹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게 되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최근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해당 사이트는 기부 전용 페이지를 만들고 특수하게 설계된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이에 비트코인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네, 해당 주소는 추적이 어렵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당국 차원에서 유입 자금을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게 설명입니다. 네, 또한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해당 조직은 연초부터 암호화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왔으며 모금 방식은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기부 방식 등에 대한 홍보성 영상도 별도로 제작,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현재 테러 자금으로 비트코인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죠. 또 한 번 나왔네요. 네, 여기 나오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팔레스타인의 정당이면서 무장단체입니다. 네, 미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부족한 자금을 비트코인을 통해서 충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사실 하마스가 비트코인을 받고 있다는 추측이 나온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 연도 초부터 추측성 기사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대놓고 테러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조달받고 있는 거죠. 네, 하마스의 대표가 비트코인을 통해 재정적인 저항을 지원하십시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까지 했었습니다. 네, 익명성이 강한 비트코인이 테러 자금 조달의 주요한 수단이라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을 발전시키는데 막는 장애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다음 소식은 공교롭게도 또 이스라엘 소식인데요. 네, 하마스와 연관된 소식은 아닙니다. 네, 이스라엘 비트코인 협회가 은행에 관련 정책 공개 요구를 촉구했다고 하는데, 네, 미디어 글로브스에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 비트코인 협회가 예루살렘 지방법원의 현지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정보 공개 청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현지 은행들이 일방적으로 비트코인 투자자의 입금 계좌를 거부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내부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네, 이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관련 거래대금 입금을 거부한 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청원에 따라서 이스라엘 현지 은행들은 암호화폐 관련 내부 정책 문서 사본을 비트코인 협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나 복수의 은행이 이 같은 요구를 상업적 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2주 전쯤에 이스라엘 은행이 암호화폐 투자 수익 예치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이스라엘 은행 측은 자금 세탁과 테러리스트 자금 원조 등에 대한 우려로 이스라엘 현지 은행들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금의 예치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전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갈등 배경 지식이 없어서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의 상황을 이해하고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네, 이 소식은 이 소송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까요?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탈릭 부테린이 오랜만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포화 상태다. 네, 무슨 기사일까요? 네, 블록체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이제 더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거의 포화 상태다. 이 같은 블록체인 확장성 문제는 이더리움 생태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기업 또는 조직들이 직면한 장애물이기도 하다. 모든 컴퓨터들이 각각의 거래를 검증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한 대의 컴퓨터가 평균적으로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작은 일부분을 확인하는 모델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확장성 문제가 개선된 후 비용은 100배 이상 낮출 수 있다. 이 같은 타협은
겸손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거의 자뻑을 한 거죠. 네, 오랜만에 비탈릭이 언급을 했네요. 네, 그만큼 지금 기사를 보면 우리는 잘 나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음 업그레이드인 이더리움 2.0이면 이런 거 모두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용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는 좋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한국의 비트 아일랜드 제주도가 새로운 블록체인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네, 한국의 비트 아일랜드 제주도는 8월 13일 블록체인 허브 도시개발 리서치 서비스를 발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제주도는 8월 13일 블록체인 허브 도시개발 연구소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이 보고서의 저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틸론이 이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은 총 1억 7,500만 원에 이렇게 이른다고 하네요. 네, 현지 언론이 이제 비즈니스 코리아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부산이 한국의 블록체인 규제 없는 지역의 선호 장소로 제주를 선택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제주도는 이전에 규제 없는 지역의 지위를 얻은 후 ICO 허브가 되기를 희망했었죠. 네, 반면 최근의 발전은 제주도가 여전히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의 관련성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에 이제 노희석 제주도 미래전략 이사는 이 연구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 극대화하는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서 제주를 설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고 하네요. 네, 제주도가 한국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섬으로 탈바꿈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마금에 계속해서 좌절을 했는데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작년에 이제 원희룡 지사가 제주 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공약까지 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제로페이와 같은 개념이죠. 네, 지역 발행 화폐입니다. 네,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기 위해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그 중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죠. 네, 제주도, 한국의 몰타 스위스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는 이제 16포인트 오른 3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극단적 공포에서 이제 공포 단계에 진입을 했는데 거의 한 일주일을 주기로 쭉 올랐다가 쭉 내려갔다가 하는 이런 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0이면 아무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 돈을 투자하기는 아직까지 너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정말 6월달, 7월달에 보았던 그런 높은 공포 탐욕 지수 다시 한번 이번 3분기가 가기 전에는 8월이 다 가기 전에 9월에 가기 전에는 다시 한번 90, 95, 99까지 보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